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하창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MM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지금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일 이평선 따라서 좀 가고 있고요. 이제 말씀드릴 때 이제 5일 이평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계속 쭉쭉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날 좀 급등한 계기는 일단 BDI 지수가 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MM 맨날 SCFI 지수 말하다가 왜 너 BDI 지수 말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거지만 SCFI 지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고점에서 유지가 되고 있죠. 요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게 꺾여버리면은 제가 진단키트 특집일 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떨어졌으면은 얘가 이제 그냥 끝났구나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제 작년에 비해선 3배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흐름이 업황이 작년보다 3배가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3배. 뭘 하든지 3배가 거의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3배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100원이던 게 300원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거 물론 뭐 이제 추가적으로 세세하게 따지자면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CFI 지수가 이제 일주일마다 갱신이 되죠. 일주일마다 갱신이 되는데 올라가다가 만약에 말았어요. 그러면은 말고 BDI 지수도 같이 떨어지면은 이제 조금 조정이 나오겠거니라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 BDI 지수가 요번에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BDI 지수가 올랐다고? 그럼 SCFI 지수, 상하이 지수도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BD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철강이나 이런 원자재 등을 좀 많이 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물동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사실 상관없이 그냥 다 쓰고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가 돌아요. BDI 지수가 올라가도 올라가고요. 이 BDI 지수가 올라가면 일단 페노션이 대장을 할 거고, 그다음 대한해운 따라올 거고, HMM은 따라올 거예요. SCFI 지수가 좋게 되면은 이제 HMM이 대장으로 움직일 거고, 나머지 애들이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됐을 때 발색 지수 보시면은 이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솟았죠. 보면은 100단위로 올랐어요. 100단위로. 근데 이전에 요때 차트를 보시면은 요때 이제 패너션을 보면은 굉장히 좀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월 26일 이후로 아직 갱신이 안 됐어요. 근데 BDI 지수가 솟았기 때문에 얘도 솟아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고공행진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보세요. 작년 5월, 작년 3월 10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00대예요, 거의. 3000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은 상하이 거래소에서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이제 스팟을 반영한 운임 지수이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엔 하나의 이게 어떻게 보면 지수 같은 느낌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는 건데 이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 2월에 원래는 춘절이 지나고 나면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1월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월 말 정도까지는 일단 홀딩이고 흐름 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국 춘절이 지나고 나서도 이런 물동량 흐름이 견조한 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또 한 번 더 추가적인 스타트가 나온 거예요. 좀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사실 이제 갭을 메우는 부분이 나왔을 때 조금 이거 구덩이 한번 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물론 팠죠. 파고 나서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평선 따라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이런 물동량의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 라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뭐 이거는 뭐 14일 기사이기 때문에 좀 기간이 좀 지났죠.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 해상 물동량 전년 대비해서
지금 5%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작년보다도 더 높다라는 거예요, 물동량이.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이 얘기가 뭐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물동량의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지수의 상승이 SCFI 지수나 BDI 지수 같은 그런 상승한 흐름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IMO 2020이라고 해서 산화물, 황산화물을 이제 많이 감소를 좀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분들에서 노후 선박, 그리고 이제 뭐 이 환경에 대해서 좀 좋지 않으면은 이제 뭐 탈항 장치를 단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엔진 부담이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선으로 갈아타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 스크러버로 하게 되더라도 이거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공기 중으로 나가게 하는 건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다 뿌리는 건데, 그건 당연히 그 이 항구에서 좋아하지가 않겠죠. 항구에 있는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배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감당할 수 있는 배는 줄어 있는데, 물동량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뭐에도 영향을 줘요? 원자재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회복을 할 때 이제 제품 가격 인상 까지도 지금 이어지는 거죠. 제품 가격 인상이 되면은 스프레드가 확대니까 기업은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럼 증시에 좀 화랑이 붙겠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은 소비자가 좀 감당을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HMM, 뭐 해상운임 급등의 창사 이래 최대 실적,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물 들어온 조선 희원 업계 성과 운임도 오른다, 이런 얘기들, 계속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이, 제가 요거 말씀드리면서 얘네 볼 때 뭐 대우조선해양, 뭐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애들 좀 같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좀 엔진 쪽으로 보자면 HSD 엔진 좀 같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급등했다가 지금 뭐 이제 뭐 좀 매각 이슈, 매도 이슈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지긴 했는데, 그런 애들 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중국 경제가 요번에 6% 정도 또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제 양회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는 건 결국엔 수요가 높아지는 거, 수요가 높아지면 물동량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라인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는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상태에서는 사실 차트적으로는 뭐 크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별로 없어요. 전라인 좀 뚫어주면서 거리랑 동반해서 돌파를 했고, 지금 5일선 따라서 쭉쭉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평선 따라서 그냥 보시면 돼요. 이평선 따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21선까지는 너무 하방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난 5일선 너무 급한 거 싫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5일선까지만 해도 8% 조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은 뭐 11선까지는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뭐 분봉으로 좀 잡는다고 한다면, 이제 뭐 분봉으로 좀 잡으면은 제가 봤을 때 21,000원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21,000원 한 5% 정도, 5% 정도인데, 좀 더 하방 열어놓겠다고 하시면은 이제 21,700원 정도 끊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고, 27,000원 27,000원 라인이 좀 중요한, 7,800원 라인 좀 중요한 라인이죠. 여기에 이제 한번 꿈틀하고 뚫고 다시 올라갔던 이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월봉상으로는 워낙 뭐 상방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상방은 한 25,000원, 뭐 조금 여기 갭도 있다 보니까 뭐 좀 높게 보면 27,500원 정도까지도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뭐 물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주봉상 정배열 나오는 건 굉장히 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승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좀 끌고 가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길게 보신다면 27,500원까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갭부분 좀 메워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지금 흐름이라면. 다만 주봉상 이격이 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메울 수는 있다라는 점,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이격 벌어지면은 한 번씩 메우러 가거든요. 그건 제가 SFA 반도체로 입이 닳도록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뭐 난 충분히 감당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뭐 더 위로 보셔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닌 분들은 좀 짧게 이평선으로 그냥 대응을 하시는 방향으로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업황 자체가 좋고 만약에 요번에 갱신되는 SCFI 지수가 좋게 나오면 이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크게 이 박스권 흐름만 안 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SCFI 지수 곧 이제 뭐 근시일 내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해서 거래일 기준으로 일주일 거래로 거의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나왔던 게 조금 이제 몇 거래를 지났기 때문에 뭐 이제 근시일 내에 한번 나올 것이고 그때 한번 또 이 영상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평선 따라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수익 나오고 계실 텐데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여기서 최대한 좀 많이 수익을 땡기셔가지고 들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 이 영상이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